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요즘에 영화관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할 거 없을 때마다 영화 보는 게 좀 취미여가지고, 가끔 가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래에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퇴마록이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 3월 19일에는 플로우라고 하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이 두 편을 봤습니다. 두 편이 다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소개할 때 같은 부류끼리 묶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퇴마록은 이제 국산 또 애니메이션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웹소설이 원작이라고 들었거든요. 음, 엄청 장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이게 거의 첫 번째쯤의 이야기라고 뭐 이야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원작을 보진 않았고요. 어떻게 봤느냐? 일단은 스포일러는 다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뭐 줄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만 말씀드릴 건데 어 재밌게 봤어요. 네.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저는 이 성우 지망생이니까 어, 아무래도 이렇게 성우분들이 참여한 작품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연기를 더 집중해서 보지 이 스크린 자체를 더 집중해서 보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나? 여기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를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음, 기대보다 이하였어도 고평가가 될 수도 있고 기대보다 이상이었어도 저평가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지망생병이랄까? 아니 뭐 누구든지 그렇잖아. 예. 뭐 음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음악 자체로 듣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제 메인 스토리는 이제 좀 흥미로운데 주인공 자체는 이제 가운데 서 계시는 이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을 약간 중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마 있잖아요. 그 성당에 있는 개념인 건지 모르겠는데 구마 의식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했을 때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사실은 각 종교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의 경우에도 뭐 살풀이라든지 뭐 굿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각 종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테마를 하는 진짜 재밌는 설정이죠. 어떻게 이런 설정을 약간 이런 식의 뭐 각 분야의 탑들이 모여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어떤 지구를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꽤 많은 편인데 이렇게 각 종교에서 퇴마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퇴마를 펼친다는 이런 참신한 이야기는 어,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고 게다가 굉장히 또 한국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좋았던 점은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음. 그래서 보통 이런 3D 애니메이션들 혹은 뭐 셀 애니메이션이든지 뭐든지 간에 애니메이션인데 배경이 한국인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을 막 많이 만드는 곳은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항상 배경이 일본이거나 미국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GS25가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거야. 시외버스 터미널 나오고 이런 게 되게 정감이 가니까요. 그래서 외국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런 느낌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적인 향이 강하게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도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가 나만 느끼는 건진 잘 모르겠어. 근데 공감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실사에 그것을 담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모션 캡처를 막 해가지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물 속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느낌 있잖아. 뭔가 중력의 힘을 좀 덜 받는다?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예. 워낙 애니메이션 초강국들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저는 좀 밟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액션씬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퇴마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퇴마 액션이거든. 그래서 액션이 막 나오는데 액션은 또 그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 예. 근데 이제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대화나 이런 데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특수 효과나 이런 점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아케인?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 그 톤이 약간 좀 비슷해요. 네. 그 롤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고 사실은 또 이제 배경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퇴마나 아니면은 뭐 오컬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퇴마가 이 테마인 거지. 퇴마가 테마인 거지. 막 공포, 막 이런 게 좀 강조된 것 같진 않아. 물론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약간 점프 스퀘어라고 해서 확 놀래키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가 이 영화의 어떤 주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진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영화를 감상할 때 이런 말이 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이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이게 애국 어드밴티지, 김치 프리미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들을 막 보면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정말 외산 애니메이션에 뒤지지 않게 정말 멋진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후속편이 나올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느낌이 좀 나게 끝이 나게 되거든요. 약간 이 이야기가 마치 어벤져스로 치자면 아이언맨 1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속이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성우분들 연기도 저는 되게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가운데 신부님 이분을 맡으신 최한성우님의 연기에 좀 깊이 탐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제나 느껴왔지만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싶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그 속세랑은 약간 좀 척을 지고 산속에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전승되어 왔던 해동밀교라고 하는 어떤 절 기반인 그런 느낌의 한국적인 종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교주가 약간 해동밀교의 경전 같은 거를
자기만의 해석을 해서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좀 가게 된 거야. 그 교단의 교주가. 예. 그래서 여태까지 쭉 우리 해동밀교가 노력해왔지만 번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힘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번영을 하기 위해서 사이코처럼 뭔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 종교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는 내용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아까 아쉬운 점에 요걸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안 좋게 느껴졌던 부분이 K 신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뭔가 좀 액션이나 테마 이런 쪽으로 갔어도 더 됐을 텐데 굳이 이런 생각? 이게 사실 엄청 심각한 정도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신파라는 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파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그게 들어가도 약간 좀 거리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저는 특히나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게임이 나와도 될 것 같아. 뭐 이전에 뭐 게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영화를 스타트로 해서 MMORPG 하나 나와도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저는 강하게 났어요. 네. 이거 정말 타국을 막 의식해서 어줍잖게 막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더 공감 많이 할 만한 소재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게 더 글로벌하게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되게 좋게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정도입니다. 예.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이고 훌륭한 성우분들이 참여했고 했다고 했지만 제 평점은 그건 좀 다른 분야인 거니까.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2.5점만 넘어가도 저한테는 이미 평작 이상이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테마록의 리뷰는 마치고요. 오늘 봤던 영화는 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개봉한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긴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해외에선 작년에 개봉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19일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어쩔 수 없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어.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아마 아카데미상 장편영화 애니메이션을 받았을 거예요. 네, 받았네 보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받았구나 싶어서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뭐 스포일러 없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동물들이 이제 좌충우돌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간략하게만 말했나?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왠진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지구상에. 아마 모종의 사건 때문에 동물들만 지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완전 이제 야생의 룰로 동물들만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점차 해수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빠르게 거의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약간 종교적인 모티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불어나는 거야. 확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지대로 가다가도 산까지도 덮일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 떠내려오는 것들 중에 물이 막 늘어났으니까 뭐가 떠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배가 있었어, 배. 거기에 동물들이 하나둘 탑승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평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수화 기준 3.75점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별점 단위가 0.25씩으로 늘어나거든요. 3.75점이었습니다. 참 재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우선은 고양이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건 앞만 봐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를 저는 키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지가 너무 다음이 그려지는 정도로 고양이에 대한 빠삭한 이 생활의 밀착을 잘해서 관찰한 그 느낌이 영화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얘도 좀 아쉬운 게 퇴마록이랑 비슷해. 움직임이 모션 이런 거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약간 움직임이 약간 이상해. 막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 부분은 영화를 보면서 차츰차츰 적응이 된 부분이 있는데 테마룩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잘 적응이 안 됐어. 이게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 부분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영화가 진행되면은 근데 뭘 봐도 집중이 좀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긴 했지만 영화를 보고 마지막쯤 갔을 때는 그런 게 거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일단 크게 장애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신경은 쓰였다. 다음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동물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음에도 다 이해가 돼. 그게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 쪽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사가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지극히 동물적인 그런 것들만 이용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용이 진행되는 거를 묘사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와 닿았어요. 굉장히 그 동물스러운 방식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재밌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어차피 이제 3D 애니메이션이고 얘네를 만약에 실사를 가지고 진짜 동물들로 찍었다면 아마 불가능했겠지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 가능한 연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롱테이크가 좀 유난히 많이 나와요. 숏들이 좀 길어요. 컷들 그게 구성이 좀 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몰입하게끔 돕는 요소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얘 뭐지? 얘 여우 원숭이?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깊은 느낌이 들었어. 스포일러 아니에요.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건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만든 느낌이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포스터에서도 이 거울 같은 걸 쥐고 있지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화랑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얘한테.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영화에서 좀 묘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았고 참 영화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스럽다. 영화가. 느낌이 좀 있어. 그냥 이 인류애를 많이 잃게 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은 부대 끼고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혐오감도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오는 인류의 상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동물들만 한가득 나오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채워지는 이 애정 이런 게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환경적인 막 에코 막 이런 거를 막 하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어떤 영화들은 주제 의식을 위해서 약간 좀 강압적으로 너네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싹 가는 느낌인 영화들도 꽤 있거든. 전 개인적으로 아바타 2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바타 2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픽이고 연기고 다 차치하고 그냥 좀 별로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인간이 쓰레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아바타 2를 보면은. 특히나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느낌도 아니고 어떤 특정적인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인간의 대표적인 앤데 걔가 하는 행동을 말미암아서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 동물인가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아바타 2가 그랬다는 거고 플로우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좀 남았어. 강압을 하지 않고도. 전 이런 쪽을 되게 고평가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의 입을 빌어서 주제의식을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아까 그 모션 약간 좀 덜 부드러웠던 거가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짐짓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막 유추를 해서 숨겨진 내면의 의미를 알아내야 되고 이런 영화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꼭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97%, 관객 점수 98%, IMDb도 7.9점, 메타스코어 86점. 와, 되게 높다. 그래? 재밌게 보긴 했어, 나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애니메이션 두 편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또 최근에 본 게 있어서 또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오래간만입니다. 예, 이거는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라 특히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들이 준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 그 아드만 이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좀 좋아합니다. 치킨런도 재밌게 봤고요. 월레스와 그로밋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였는데 최근에 넷플릭스로 공개가 됐었어요. 예, 사실은 좀 됐습니다. 25년 1월 3일? 예, 이때인가? 2024년 그래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 봤는데 명불허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대했던 만큼 재밌었고요. 월레스와 그롬이 제가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월레스와 그롬이 피규어는 있어줘야 피규어 정도는 있어줘야지 월레스와 그롬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 가서 아키하바라에서 샀던 거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 나는 근데 항상 이 월레스와 그로미 시리즈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은 물론 해왔지만 이번 작품은 애들이 보기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 네. 그 정도로 원래도 서스펜스가 있긴 했지만 이 시리즈가 복수의 날개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볼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 진짜로. 진짜 이거 디자인만 이렇지 보시면 알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인데? 이 정도로 너무 긴장감이 느껴져서 애들이 보면은 악몽 꿀 것 같아. 특히 이제 가운데에 있는 얘가 그 노움이라고 하나? 약간 요정? 땅 요정? 이런 애들 있잖아. 얘가 좀 나오는데 기괴해요. 뒤에 여기 또 있죠. 얘. 그 펭귄. 죽지도 않고 돌아온 그 펭귄.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전 극장판이었던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실 해결된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치만서도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좌충우돌 한바탕 와당탕탕 이야기만 하는 내용은 아니다.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시대가 점점 진화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IT, AI 이런 과학 기술들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 심지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클레이를 이용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들도 지금은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잖아. 지금은. 왜냐면 이게 더 훨씬 힘들고 손이 많이 가니까. 지금 다 3D로 만들려고 하지. 누가 이걸 직접 만듭니까? 그거를 아마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마도 이 아드만이라고 하는 제작사일 것이고,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다들 좋다고 여겨지는 과학기술 이런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그게 과연 온전히 좋다고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거기서 좀 우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티폿 있죠. 티 끓이는 차 주전자.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강하게 묘사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온고지신이다 이런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옛 것이 좋다 뭐 이런 거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노동의 가치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정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디지털로 다 대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좀 말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사실은 이 서스펜스라고 하면은 보통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모르는데 관객들은 알 때 그런 게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들은 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들도 있고 혹은 뭐 그 거친 녀석들 바스터즈 거기에도 나오잖아. 처음에 한스 람다 대위인가? 그 사람이 유대인 추궁할 때 관객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극중 인물들은 모르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끝판왕이야. 근데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애기들은 보통 되게 어른이 모른 척 하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데 어딨지? 어딨지? 이러면 애들 환장하거든. 저기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환장하거든. 그거를 너무 잘 알아. 그 포인트를. 애들이 어디서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드만 스튜디오가 한국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보고 왔던 적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아드만 스튜디오의 영화들을 더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전시를 와주셨으면 좋겠다. 되게 재밌는 전시였어요. 예. 실제로 쓰였던 이 클레이 모형들을 전시에다가 이제 놓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특정 장면의 그 디오라마라고 하죠. 그 배경 같은 걸 다 잘라가지고 아예 전시로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는 더빙판으로 봤거든요, 이거를. 성우분들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월레스 역할의 이제 유해무 성우님이 원래 꽤나 옛날부터 이분의 전담 성우셨는데 이번 최신작에서도 똑같이 목소리를 맡으셔가지고 너무 추억을 너무 추억의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인 거야. 진짜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목소리, 그 들었던 그 목소리가 30대가 됐는데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개인적으로 그런 뭐랄까 캐릭터의 전담 성우가 지켜지는 사례가 사실 최근 들어서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려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보통 한 배우, 한 캐릭터는 한 성우님이 쭉 맡았으면 쭉 가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그 느낌이 좀 나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나는 이게 애들용 애니메이션을 이제 겨냥해서 나온 거겠지만은 솔직히 진짜 많은 부분, 많은 포인트들에서 어른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걸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정말 애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지 마시고 꼭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만 다루려고 했는데 그냥 최근에 본 영화를 다 털고 가야 되겠다.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봤던 미키 17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온전하게 감상평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서 좀 드리자면은 원작은 이제 미키 세븐이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그걸 이제 영화로 이제 각색해서 나온 게 미키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님 중에 한 분인 봉준호 감독님. 네, 이전작이었던 기생충에서 상당한 아카데미에서 정말 상을 휩쓰신 그 봉준호 감독님의 차기작이죠. 미키 17인데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배우로서의 커리어 하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으로 나왔다 보니까 더더욱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스티븐 연 뭐 이런 분들이나 마크 러팔로 이런 분들도 또 워낙에 익숙한 분들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별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월레스와 그로밋 평점을 말씀 안 드렸군요. 4.25점입니다. 네, 높죠? 미키 17에 대한 별점은 4점입니다. 예.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정말 놀랄만한 한국 영화로서는 그런 성취를 거두었기도 했고 감독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채로 다음 영화를 봤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드는 아쉬운데 이런 감정이 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이제 이 미키라고 하는 애가 주인공인데 얘가 그 도넛집인가? 이런 거를 열었어. 친구인 스티븐 연이랑 같이 지구에서. 근데 쫄딱 말아먹은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가게를 오픈한 게 아니었거든요. 빚을 지고 한 거였어. 근데 빚을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왔는데 그 얘네가 약간 대부업 같은 데다가 돈을 빌린 거지. 근데 그 대부업이 약간 이율도 높기도 높지만 돈을 안 갚았을 때의 잔혹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얘네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약간 좀 근미래라서 우주 여행이 그나마 좀 자유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업자들이 못 따라올 때까지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거나 뭐 우주 개발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그냥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지구에서도 뭐 제대로 변변하게 뭘 해내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은 데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뭘로 자원을 하냐면은 그 익스펜더블 소모품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뭐냐면
얘의 어떤 신체 데이터 같은 거를 컴퓨터로 기록을 해놔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얘가 이제 계속 베타 같은 느낌으로 나가는 거야. 뭔가 위험해 보여. 야 미키 네가 나가. 이런 식인 거야. 인체 실험의 어떤 그런 걸로 쓰이는 거죠. 어떤 행성에 갔는데 거기가 공기가 있는지 혹은 질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키 네가 나가. 이런 식인 거야. 얘가 완전히 소모품으로 쓰이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미키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숫자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키의 정신은 다 컴퓨터로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를 그 3D 프린터 같은 걸로 재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그냥 막 보낼 수가 있는 거야. 언제든지 살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좋았던 점보다 많은데, 아쉬웠던 점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네. 그 뭐 우연찮게도 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등장인물들이 다 외국분들이고 그런 점에서는 설국열차가 떠오르기도 했고, 도착하는 그 행성이 약간 좀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설국열차가 떠오르기도 했고,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설국열차가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뭐랄까, 어떤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친구의 생김새나 인간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옥자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하층민이 예, 하층민이라 볼 수 있겠죠. 익스펜더블 소모품이라고 취급받는 이 계층이, 이들이 이제 겪는 고충 이런 것들을 대항한다는 점에서는 기생충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괴물이란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전까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다 섞어가지고 만들면 이게 나올 것 같아. 그 정도로 기시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아쉽게 봤다는 한 포인트는 색다른 어떤 게 딱 또 제시를 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있었던 느낌의 그거가 또 오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로 그게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생각,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한국스러운 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나요? 이게 외국 감독님이 우리나라 거를 만든다 만약에, 물론 색다르고 재미있지만 완벽하게 우리의 정서까지 잘 보여주면서 막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해외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나라 거에 더 집중하셨을 때 더 최고의 그런 걸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전 있어요. 네. 그냥 기생충도 사실은 그렇잖아. 가장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이야기, 그걸 한국인의 시선으로 풀었을 때 정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미키 17 같은 시도도 좋지만은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설국열차와 옥자에 이어서 미키 17까지 딱 봤을 때 한국적인 이야기를 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있는데 일본 분이시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분 작품들을 다. 아쉽게 본 영화가 딱 하나 있는데 브로커야. 브로커는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태아 납치 막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그 주연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고, 로케이션도 한국이고 그래요. 근데 감독님만 일본 분이신 거야. 난 그래서 엄청 기대했어. 야,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감독님이 한국 영화를 만든다고? 근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 그게 약간 정서가 약간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란 영화도 사실상
여태까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만들었던 이야기가 다 섞여있는 이야기였어. 내가 봤을 땐 그랬어. 그 기시감이 똑같이 들었어요. 미키 17에서. 아, 이것도 그 느낌이 나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브로커의 느낌이 나는데? 싶어서 그게 진짜 제일 아쉬운 점이었어,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들도 있어요. 좋았던 점은 사실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어떤 특정적인 나라가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떠올라요. 예, 미국의 어떤 지금 미국의 대통령님이 좀 떠오르거든요. 아,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마크 러팔로 이 배우님도 인정을 했어. 본인도 어떤 그 레이트 나이트 쇼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풍자, 그 인물에 대한 풍자가 좀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민자나 뭐 외부인에 대한 어떤 배척,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 혹은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의 특정적인 기득권층의 시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 봉준호님의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해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자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야. 아, 이게 혹시 어떤 정치적인 특정적인 인물을 묘사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봉준호 감독님께서 정말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고, 각자가 이제 보면서 자라왔던 정치적인 약간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나라를 불문하고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 특정적인 어떤 독재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다 라고 일축을 하시면서 본인은 선을 그으셨습니다만, 마크 러팔로 배우님의 연기법이나 특유의 발음, 입술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 특유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분을 연상시키거든요. 근데 뭐 재밌었어요. 예. 이거가 뭐 사실은 감독의 편집권과 관련해서 이 미키 17이 봉준호 감독님께서 전권을 쥐고 있는 걸로도 최근에 한번 이슈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으로서 작품을 연출할 때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영화들도 꽤 있나 봐요, 할리우드에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최종 편집권을 갖고 있다? 이걸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위험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 인물에 대한 표현 때문에 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화의 느낌이 나니까요. 현실의 어떤 그런 거에서 전혀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네 현실이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쯤에 다다랐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좀 영화를 보다가도, 저는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볼 때 약간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노트를 들고 가서 필기하면서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 지점쯤 다다랐을 때는 노트의 필기를 멈췄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몰입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봤어. 누구든지 근데 보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울림이 있어요, 약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점이라는 평가 점수를 내리는 이유는 약간의 아쉬움, 기시감,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불충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4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4편의 영화는 다 재미있습니다.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소신 발언하면 테마록은 조금 호불호 갈릴 거예요. 장르가 일단 오컬트, 공포, 호러의 장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제가 봤을 때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테마록을 콕 집어서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나머지 3편은 강추. 보셔도 재밌을 것이다. 보고 재미가 없으면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튼간에 최근 보고 온 영화 4편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를 여러 편 보고 추천드리는 그런 시간, 또 이야기 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